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 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황산, 황산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 물질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취급하고 있고요. 작업자는 맨손이며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황산을 비커에 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요. 황산이나 이 유해한 물질들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세 가지 적어라 했다.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숨쉬는 호흡기, 호흡기로 몸 안에 들어가면 소화기를 통해서 또 흡수되고요. 피부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가 일어나죠.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점막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처음 출제된 문제 되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렇게 화학설비나 탱크, 로리, 드럼 등의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각호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조치했을 때는 이렇게 안전하기 위한 조치를 안 해도 되는가 볼게요.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뭐를 줄인다? 전이차를 줄이도록 하고요.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할 것. 그죠? 우리가 정전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화성 물질들은 유속을 1m/s 이하로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괄호 요것도요.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이 부분 괄호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전이차를 줄인다. 그 다음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는 어떻게 한다? 초당 1m 이하로 한다. 또는 1m/s 이하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너무 잘 나왔죠? 그죠?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입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동바리 유형을 적어보라 했는데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까요? 네. 자, 규격화된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부집으로 지지하는 형식이다. 그죠? 요거 뭘까요? 예, 우리 시스템 동바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비계도 있었죠. 공장에서 제작했는 걸 현장에 와서 조립만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비계가 아니라 동바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 동바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서 시스템 동바리라는 건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그죠? 수평재 또는 있다면 가세재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부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를 시스템 동바리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 비계와 동일하게요.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연결 부위가 탈락이나 꺾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수직, 수평 하중에 의한 동바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서 수직재,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동바리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요. 수직재의 받침 철물의 연결 부분의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 겹친다. 요거 시스템 비계하고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이게 밑받침 철물이 있고요. 수직재가 이렇게 안에 들어온다면 겹쳐야 되는데, 전체, 하나, 둘, 세 개, 3분의 1보다 조금 더 겹쳐야죠. 그죠? 그래서 3등분했는 하나보다 더 겹쳐라. 3분의 1 이상 겹치도록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요. 동발이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게 하고 수직재 받침철물의 연결부에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얼마 이상이다?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죠? 요 앞에 요거는요, 전체적으로 별표 2개보다 파란색 별표 치시고, 새롭게 출제된 유형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에, 고정식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바로 고정식 덮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필답형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는 톱날 등 분할날에 대변하고 있는 부분 및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틈새가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 틈새는 8mm 이하. 현재 문제 이하가 없으니까 이하까지 적어주시고요. 되도록 위치를 조절하고 덮개 하단과 테이블 면까지는 25mm 이하 간격을 유지한다. 그죠? 유지할 수 있는 스토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요. 덮개 하단에서 테이블까지는 25입니다. 덮개 하단에서 여기 목재, 가공재가 올라갔죠. 그죠? 이게 이제 목재입니다. 그죠? 가공재죠. 그래서 덮개 하단에서 가공재까지는 8mm고 덮개 하단에서 테이블까지는 25다. 이게 그림으로 나오다가 말로 나왔을 따름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그죠? 선박 탱크 내부의 슬러지 처리 작업입니다. 자, 묻고 있는 것은요. 자,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비치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탱크 내부에 비치해야 하는 밀폐 공간 작업 시에 필요한 기구 또는 비상시 피난용구, 대피용 기구 5가지 적어라. 그죠? 그러니까 다 외워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대인데요. 안전대 대신에 섬유 로프, 구명 박줄, 그죠? 사람을 묶어서 올라오기 위한 사다리까지 5가지, 그죠?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섬유 로프, 안전대, 구명 밧줄, 오르내리는 사다리까지 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작업자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행동만 적으라 했습니다. 3가지고요. 작업 시 안전대책 2가지, 작업자가 미착용한 보호구 2가지 적어라. 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화면을 보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자는 보호안경을 미착용한 상태이고요. 면장갑 착용하고 있습니다. 연삭기 작업할 때, 날이 회전할 때 면장갑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연삭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숫돌의 측면으로 대리석을 연삭한다 했는데요. 연삭기의 숫돌은 요 정면, 날 부분으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측면으로 한다는 건 이쪽으로 연삭하면 잘못하면 날이 깨진다 그랬죠. 그죠? 요거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부터 찾아볼게요.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죠?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면 불안전한 행동이고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는 불안전한 상태인데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만약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던 덮개를 제거했다면 불안전한 행동에 포함시키시고요.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안전한 상태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 마스크, 소음이 심할 때 귀마개까지인데요. 귀마개, 귀덮개는 확인할 수 없다면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착용하지 않았다면 착용하지 않았다. 연삭기 측면 사용해서 작업했다. 작업자가 면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였다. 그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3가지 적어라 했다면 이렇게 적으시는 게 더 좋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 및 상태,
그죠? 위험 요인을 적어라 했다면 연삭기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요거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있던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자가 덮개를 이렇게 제거하고 귀찮아서 작업했다면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제거했다, 불완전한 행동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요거는 영상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의 안전 대책 보겠습니다. 연삭기에 덮개 설치합니다. 작업자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호구 적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위에 연삭기 측면 사용 금지 적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시운전 해야 되죠? 그래서 3가지 적으라면 요 중에서 보이는 것 중에 적으시면 되고요.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하자. 요거는 많이 적으라고 할 때 적어주시고요. 또 요거 적어도 되겠죠? 4번을 이렇게 할게요. 4번에 면장갑 착용 금지. 요거 포함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 5번으로 할게요. 작업 시작 전에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에 3분 이상 시운전하자. 그죠? 그래서 요거 작업 시의 안전대책은 꼭 요 화면에 적합하다기보다 일반 작업 시의 안전대책인데요. 만약에 가주실수가 된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부터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미착용한 보호구는요. 첫 번째, 눈에 보안경, 코, 입에 방진 마스크, 소음이 심하게 날 때는 귀마개, 귀덮개입니다. 근데 이게 귀마개는 귀에 삽입하다 보니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가지수가 된다면 제외하셔도 되고요. 안전화는 착용하지 않은 경우만 작성하면 되고, 여기에서 뭐 면장갑 대신에 안전장갑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맨손이 좋고요. 꼭 필요하다면 가죽 장갑만 됩니다. 그래서 손 부분은 안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활선 작업. 활선이라는 건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거든요. 다른 말로 충전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연용 보호구 종류를 3가지 적어라. 그죠? 이거 뭐 단골이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머리는 안전모인데요. 안전모라고 적으시려면 A형, ABE형이라고 해주시고요. 또는 절연모 적으시면 되고, 손에는 절연장갑, 발에는 절연화입니다. 근데 만약에 화면에서 전봇대 위에서 추락이 우려되는데 안전대 착용 안 한 경우는 안전대 넣어도 되겠지만, 일단 활선 작업만이라면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 그죠? 지게차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또는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적어라 해도 요거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요 부분입니다. 물건을 들어올리는 하역장치,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죠. 두 번째 운전석이죠.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세 번째, 달려가기 위해선 바퀴의 이상 유무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그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운기가 아니라 경보장치의 이상 유무. 군의 운반차는 경운기의 이상 유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갑니다. 안전난간은 단골이죠. 이거 별표 2개에서요. 건설 쪽은 별표 3개입니다. 안전난간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질문에 답하시오. 근데 단 설치 범위와 단위를 포함하여 적어라. 요즘은 이렇게 조건 줄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적으라는 겁니다. 발끝마기판의 높이는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 그죠? 설치 범위니까요. 반드시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10cm 이상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그죠?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이고요. 난간대는 금속재 파이프나 이와 동등한 재료로서 지름 얼마로 해야 하는가? 그죠? 난간대의 지름은 2.7cm 이상. 우리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2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전주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지며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긴 물을 적어라. 현재는요, 전봇대가 있고 여기에 사다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작업자 작업하다가 넘어졌죠, 그죠? 요 사다리가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긴 물은 사고의 원인이 된 물체니까 이동식 사다리가 됩니다. 현재요, 가해물이라는 건 작업자와 직접 접촉한 부분이라 그랬죠. 해를 입힌 물체 부분이 되는데요. 바닥에 떨어져 다쳤죠. 그래서 가해물 바닥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작업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답 암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는 영상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영상 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기는 원래는 땅 파는 기계잖아요. 네, 거푸집을 인양한다. 굴착기에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거푸집을 들어 올리는 중이다라는 건데요.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화면 설명을 반드시 화면 보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작업자 2명이 굴착기 버킷에 로프를 연결해서 거푸집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거푸집을 바닥에 이렇게 내리려고 할 때, 예,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그냥 굴착기 한쪽에 로프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걸 이렇게 내리고 있다, 그죠? 자, 버킷에서 로프가 이렇게 풀려버리면서 거푸집이 뒤로 넘어지고 작업자가 거푸집에 깔리는 사고가 납니다.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보라, 그죠? 자, 지금 작업자가 거푸집에 깔렸다라고 했고요. 예, 요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 볼게요. 화물 인양 작업이 불가능한 굴착기로 인양했다. 굴착기의 용도의 사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굴착기는요, 화물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굴착기의 퀵 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죠. 이 작업장치에 매달 수 있는 훅이나 걸쇠 등이 있어야 됩니다. 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 여기 훅이 있어갖고 여기다 딱 걸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 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 다시 말하면 얼마 이상, 50kg까지 매달 수 있다. 이게 제조사에서부터 물건을 매달 수 있는 무게를, 그죠? 감안해서 제작했다는 거죠. 이게 확인돼야 되고요. 달기구에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물체를 매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하게 매달고 작업할 수 있는 굴착기만 인양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불가능한데도 작업하고 있다면 화물 인양 작업이 불가능한 굴착기로 인양했다. 또는 굴착기의 용도의 사용이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매달았는 물체가 떨어졌지만 주변에 작업자가 없었다면 부딪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죠? 요 2가지가 더 좋아요. 근데 추가로 적으라고 한다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출입금지 시키고 다 했을 것입니다. 작업 지휘자 배치하지 않았다. 요거는 가지수가 부족할 때 추가로 적는 용도고요. 1번, 2번이 더 우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가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서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에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 나왔죠, 그죠? 안전작업 대책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반드시 보고 적으셔야 됩니다. 작업자는 맨 얼굴과 면장갑이다. 안 된다, 그죠? 용접 작업할 때는 용접용, 보안면 착용해야 되잖아요. 용접 중에 줄이 짧아 줄을 잡아당기는데 호스가 뽑혔다. 이것도 안 되죠, 그죠? 호스 고정이 제대로 안 되었고요.
산소가 누설되어 불꽃이 튀고 있고요. 산소 용기가 눕혀져 있다 안 되죠. 가스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작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에는 철판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가지수가 부족할 때는 정리정돈이 불량한 것도 추가해도 됩니다. 작업장 바닥에 철판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이중이네요. 하나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또는 위험 요인 찾아볼게요. 첫 번째, 산소 용기를 눕혀서 사용하여 위험하다. 그죠? 용기 밸브 등에 파손 위험이 있어요. 눕혀지면서 밸브가 파손되어 또 산소가 새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용기를 눕혀서 사용했다. 이게 위험 요인 되고요. 접속부에, 호스 접속부에 조인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해야 하나, 조인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호스가 뽑혀 가스가 누설되었다. 기니까요. 호스 접속부에 조인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가스가 누설되었다. 또는 조인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되겠습니다. 가스 누설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다.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시면요. 용접용 보안면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착용하지 않아 화상 위험이 있다. 적으셔도 되고요. 요거를 위주로 하시고 가지수가 부족할 때만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작업 대책입니다. 용기 눕힌 거는 세워서 사용하자 해야겠죠. 산소 용기는 세워서 사용합니다. 아까 호스 접속부 조인기구가 없어서 가스 누설되는 건 호스 접속부에 조인기구를 사용하여 조임을 철저히 하자 또는 조인기구를 사용하자 해도 됩니다. 조인기구를 사용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자. 뒷부분은 알아서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호구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용접용 보안면 안전장갑을 착용하자 적으시고요. 정리정돈이 불량했던 건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의 그림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출제되는 내용이죠. 터널 등의 건설 작업할 때 낙반은 굴러 떨어지는 돌입니다. 위험이 있을 때 위험 방지 조치 두 가지입니다. 자, 돌이나 흙이나 굴러 떨어지고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게 흙막이 지보공인데 현재 터널 작업할 때는 터널 지보공이죠. 그래서 터널 지보공 설치, 굴러 떨어지는 돌을 록볼트로 고정시키는 거죠. 록볼트 설치. 흔들리는 돌을 미리 제거하는 부석의 제거죠.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에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한다. 자, 일단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의 점검이다, 안전관리자 점검이다, 관리 감독자 점검이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을 뜻한다라고 했죠. 그죠? 별표 3개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프레스는요. 일단은 스탑 기능이다 그랬죠. 사고 나기 전에 멈추면 사고를 막는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데 슬라이드를 멈추게 하는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스탑 기능, 그죠?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스탑 기능이고요. 스탑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방호장치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당의 방호장치 기능이고요. 방호장치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위험 부위인 슬라이드, 프레스는 슬라이드고요. 우리가 전 단계는 칼날이죠. 여기 위험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방지 기구가 있는데 이 기능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묶어서 방호장치 기능이다 기억하고요.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이다. 그죠? 이렇게 묶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프레스의 금명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섯 번째 금명이다. 금명하고 볼트다. 이렇게 기억했다. 그죠?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이렇게 하면 벌써 5가지 되죠. 나머지 전 단기는 칼날이 있는데 테이블에 평행해야 합니다.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고요.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에 연결봉, 연결나사에 볼트 풀림 유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중에서 3가지 적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스탑 기능 2가지,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2가지고요. 방호장치다, 그죠? 방호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이고요. 금형하고 볼트입니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그죠? 화면에서 작업자는 전지에 올라가다가 전봇대에 올라가다가 표지판에 부딪히며 추락 떨어집니다. 자, 이때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지금 전봇대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감전 아닌 거죠.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추락했다 했으니까 떨어짐이 되겠죠. 화면에서와 같은 작업자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의 종류. 그죠? 자, 지금은요. 전봇대에 올라갔다는 건 감전도 방지해야 되지만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추락도 방지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AB형은 물체의 낙하, 날아옴, 추락에 의한 기능을 방지합니다. 그죠? A가 물체의 낙하, 날아옴을 방지하는 거 A, 사람 추락을 방지하는 거 B죠. 그래서 AB형이고요. 물체의 낙하나 날아옴 A고요. 자,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요건 E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AE형이 됩니다. 물체의 낙하 또는 날아옴 A고요. 추락 B고요. 자, 또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요거는 E죠. 그죠?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거는 A, B, E형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낙하 비례는 A는 다 들어가 있고요. 전봇대에서 떨어지는 추락 방지해야 되니까 B 들어가야 되고 전봇대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E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적합한 안전모는 A, B, E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작업자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 작업합니다. 이 작업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연삭기의 방호장치, 그죠? 연삭기 방호장치는 덮개가 되겠죠. 방호장치 설치 각도를 적으라 했는데요. 덮개의 설치 각도죠. 덮개는 많이 덮을수록 안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이 된다, 그죠? 자, 근데 현재는 휴대용이다 했으니까요. 휴대용 원통형 180도죠. 그래서 덮개 설치 각도는 180도 이상입니다. 반대로 숫돌의 노출 각도를 적으라 했다면 숫돌이 노출될수록 위험하니까요. 요거는 180도 이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문제 보시고 구분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만약에 그림에요. 이렇게 숫돌 부분이 나와 있다면 180도 이내가 되겠죠. 덮개 부분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면 180도 이상 됩니다. 근데 지금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서는요, 숫돌 부분 화살표하고 180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데 이상 적었다고 무조건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가 그림 나왔을 때 반드시 확인하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서는 전체 숫돌이 노출되는 건 180도 해놨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내가 맞겠고요. 주측면의 위로는 60도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흙막이 지보공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을 적어라.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목적적으로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자주 나왔습니다. 설치 후에 정기적인 있거나 없거나, 그죠? 흙막이 지보공 설치하고 하는 점검사항 3가지. 요거는 뭐 필답형부터 많이 암기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목적 제일 간단한 건요. 뭐죠? 예. 토사의 붕괴나 토속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토사 붕괴나 토속의 낙하, 토사의 붕괴 낙하로 인하여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죠?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흙이 와라락 무너질 때 이 흙막이 지보공이 딱 받쳐줘서 굴착했는 면에 다시 흙이 차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굴착 작업에서 토사 붕괴,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굴착면이 붕괴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하는 점검사항은요, 우리 그렸던 거 기억해 볼게요. 자, 이렇게 흙막이 지보공을 이렇게 설치한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요, 접속했는, 우리가 재료에 이렇게 부식이나 균열이 없어야 된다 그랬다. 그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나 탈락, 유무고요. 그 다음에 접속했는 부분이 튼튼해야 된다 그랬죠?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라 그랬죠. 그죠? 땅 속에 꽉 박자 그랬죠. 첫 번째가 기납이었죠. 버팀대 기납의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는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 세 번째는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 땅을 따라 침하되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침하의 정도였습니다.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말비계 보여집니다. 말비계의 구조라고 조립시의 준수사항. 현재 법규에는요, 말비계 조립시 준수사항이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똑같은 내용이 말비계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이 그대로 나올 때 구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우리 말비계 이제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도배할 때 쓰시는 비계, 그죠? 밑에는 사다리고요. 자, 이렇게 작업 발판이 있고 작업들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할 때 쓰는 거죠. 자, 지주부대, 부재 하단에는 사다리는 미끄럽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요. 양 끝부분에는 올라서서 작업해서 안이 됩니다 했습니다.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는 들고 이동하는 건 기울기가 전부 다 75도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75도 이하로 하고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그죠? 왜냐면 다리 벌림을 방지하기 위한, 예전에는 다리 벌림 방지 장치였는데요.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서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죠. 말비계 높이가 얼마 초과할 때, 괄호, 그죠? 2m 초과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 40cm 이상으로 한다. 요것도 숫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3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많이 나왔죠, 그죠? 물체 인양 중 떨어뜨려 지나가던 작업자가 맞았습니다. 떨어지는 물체에 맞았을 때는요, 이때 재발생 형태를 적어라. 맞음이 되겠죠. 재발생 형태의 정의를 적어라 했습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 그죠? 요 밑에 거 긴 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거 적으시면 되고요. 화면 설명과 무관한 암기형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점수를 받으라고 냈다 생각하시고 꼭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혼자 피복 아크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또는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어라 같은 말이 되겠죠.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드럼통이 놓여 있고요. 바닥은 정리정돈이 안 되었으며 용접 불꽃이 주변으로 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자는 용접용 보안면, 가죽 장갑,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용접하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 기름통이 놓여 있다. 위험하죠, 그죠?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근 가연성, 기름통이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다. 또는 이거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작업 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여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다. 쉽게 풀어 적어도 되겠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두 번째,
용접 불꽃이 주변으로 튄다 했는데요. 주변에 불꽃이 튀면 또 화재 날 수 있죠. 그래서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 자세히 모르시면 생략하시고요. 불꽃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불꽃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위험 있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작업장은 항상 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밀폐되어 있다거나 환기하는 팬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용접 휴미나 용접 시 발생되는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생략해도 됩니다.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작업장에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작업장소 인근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 또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화재가 우려된다 해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보호구는 착용한 상태니까 제외하시면 되겠죠. 틀리신 분은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화면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작업입니다. 예.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명칭을 적어라. 방호장치는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역시나 암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상용 와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인양용 와이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한다. 자, 계속 감아 올리면요, 이게 탁 부딪히면서 물체가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남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추죠. 검과 방지 장치가 되겠죠. 와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훅의 해지 장치가 되겠죠.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 측면에 부착한다. 자, 이제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는 크레인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쪽의 팔을 땅속에 묻는 거죠. 요거를 아우트리거다라고 합니다. 그죠?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 할게요. 고열의 정의를 적어보라. 그죠? 요거 고열의 정의 한번 볼게요.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의 너무 길면 열경련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다. 또는요, 열경련 상약해도 괜찮습니다. 고열은 열에 의하여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고열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고열물체 취급하거나 심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한 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손에는 방열 장갑이고요. 몸은 방열복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열 장갑 또는 방열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기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가 고열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방열 장갑과 방열복을 착용하라 했고요.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방한모, 머리에 그죠? 방한화, 요거 머리라고 하시고요. 발에는 방한화, 손에는 방한장갑, 그리고 몸에는 방한복, 그죠? 자, 이렇게 법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많이 나왔습니다. 화면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 보여집니다. 1번, 작업자가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의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때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는 경로, 직업성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경로 3가지다, 그죠? 자,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점막 자주 나왔습니다.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에 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표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의 명칭을 적어라. 뭡니까?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부분도 파란색 별표, 그죠? 1번은 자주 나와서 별표 2개 정도 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화학물질을 사용이나 제조할 때, 그죠? 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표시해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인데요. 가급적이면 한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건 앞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6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에 물을 묻히고 있는데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고요. 이번에 폭발성 물질 화재 시에 적합한 소화 방법을 적으라 했습니다. 화면 설명 보니까 작업자가 위험물이라 적힌 작업장에 들어서며 신발에 물을 묻혀요. 왜일까요? 물을 묻히지 않으면 정전기가 생기죠. 이 폭발성 물질은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이겠다. 그죠? 다른 화면에서 작업자가 바닥에 가루가 떨어져 있는 작업장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순간에 신발에서 불꽃이 발생했다. 이거는 정전기로 인한 불꽃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유는 신발과 바닥 사이 정전기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폭발성 물질의 소화 방법은 다량의 주수죠. 많은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갑니다. 연삭기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작업에서 사용하는 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장비들은요, 반드시 화면 보고 어떤 기계다 알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손에 잡고 사용하는 연삭기가 바로 휴대용 연삭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숫돌의 노출 각도. 자, 숫돌은요,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이내다. 앞에서는 덮개를 설치하는 각도. 덮개는 많이 설치할수록 안전하니까 이상이다 그랬고요. 숫돌은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이내겠죠. 근데 휴대용 원통형 180도였죠. 근데 숫돌 노출 각도는 180도 이내. 그죠? 그림으로 출제되면 요거는 180도 이내고 덮개가 노출되는 건 180도 이상. 그죠? 어느 부분 화살표 있는지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잘 나오잖아요. 8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인화성 물질 저장 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죠? 또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찬가지겠죠? 인화성 물질 저장 창고에서 작업하는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으시오 했고요. 단 작업 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무시하고 작업장, 작업자 내용만 적어라. 그 말은 이 작업자나 작업장에 대한 정전기 방지 조치를 말하는 거겠죠. 화면 설명을 보니까요.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들고 들어온 작업자가 윗옷을 벗음과 동시에 폭발했다. 우리가 옷을 벗을 때 방리대전, 정전기가 생기죠. 그 정전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다 볼 수 있겠죠. 작업자는 운동화와 작업복을 착용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대전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안 빠뜨리기 위하여 그죠?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신발은 뭐다? 정전기용 안전화 착용이다 그랬고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죠?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재전복 착용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공구는 어떤 거 사용해야 합니까? 정전기 재전용구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업장의 바닥은요, 생긴 정전기를 땅으로 흘러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바닥에는 도전성을 갖추라. 그랬죠, 그죠? 정전기용 안전화 착용, 재전복 착용, 정전기 재전용구 사용, 바닥에 도전성을 갖출 것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치, 역시나 장치명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는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렸죠. 차체가 있고 사다리를 쫙 펴서 작업대가 있어서 고소에 작업하는 겁니다. 뭡니까? 고소 작업대입니다. 그죠? 자, 이 고소 작업대인데요. 첫 번째 보기 1번 볼게요.
작업대 전격 하중 안전율 얼마 이상을 표시하라. 요거 주의하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안전율은 10 이상이었는데요. 고소 작업대 안전율 얼마다? 5 이상이다. 사람을 태우지만 안전율 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대에 끼임이나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이 부분도 가드도 괄호 딱 하시고요. 또는 괄호를 설치한다. 자, 여기에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천정 부분이나 있죠? 이게 사람이 여기에 이 부분에 서 있는데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 나중엔 천정하고 작업대 사이에 사람이 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고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거나 턱이 있으면 가드나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부딪힐 때 이 올라가는 거를 상승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대의 끼임이나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그죠? 답은 바로 과상승 방지 장치입니다. 자, 고소 작업대 설치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라. 고소 작업대 설치할 때 준수 사항이 되겠죠.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하강시킬 때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요.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 5 이상입니다.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과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고요. 부모의 최대 지명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대의 전격 하중, 안전율은 5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작업대의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합니다.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방향 표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신규 기출된 문제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죠, 그죠? 예, 마지막 다시 정리하시고요. 틀린 문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